하루의 새갑, 오드리 헵번, 담배를 끊지 못한 이유, 로마의 휴일, 사브리나, 티파니에서 아침을, 아무도 그녀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독보적인 우아함으로 세기의 아이콘 같은 존재로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드리 헵번의 진짜 삶에 대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녀가 하루에 담배 3갑을 피워댈 정도로 가슴속에 풀어내지 못한 것들, 가난, 짝사랑, 결혼과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영국인 아버지 조셉 앤서니 러스턴과 네덜란드의 귀족인 엘라 판헤임스트라 남작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유분방한 성격의 아버지 조셉은 귀족 집안에서 자란 엄격한 성격의 아내 엘라를 견디지 못하고 아내와 딸 오드리를 두고 떠나면서 이혼을 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 오드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이 점령 중인 잉글랜드 켄트의 작은 마을 엘험으로 이주해 지역 기숙학교를 다니며 발레 등을 배우며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나치 점령 지역에서 살다 보니 전쟁에 대한 끔찍한 트라우마가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처참한 기억 때문에 평생 전쟁 영화에는 출연을 거절하기도 했죠. 원래 여리여리하고 가냘픈 몸이었는데다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면서 영양실조와 각종 합병증에 시달렸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튤립의 뿌리까지 캐먹어야 할 정도로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프랑스 여배우 브리짓 바르도가 개고기 혐오 발언을 하자 전쟁 터지면 개고기? 그보다 더한 것도 먹는다. 당신도 그 전쟁 경험 안 해봤냐? 라고 사이다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오드리는 10대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내내 하루에 2-3갑씩 피우는 습관을 떨치지 못했죠. 그녀가 영화 촬영 휴식 시간에도 계속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수녀 이야기와 티파니에서 아침을 속 캐릭터도 흡연을 하는 캐릭터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담뱃대를 든 영화 속 장면은 명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결국 흡연은 오드리를 결장암으로 젊은 나이에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후 사생활도 헐리우드 배우들처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첫사랑인 제임스 헨스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지만 헵번은 결혼을 포기합니다. 당시 그 유명한 로마의 휴일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결혼 후 배우 활동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기 때문이죠. 오드리는 결혼은 진짜 하고 싶을 때 하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죠. 두 번째 사랑은 영화 사브리나에서 함께 출연한 윌리엄 홀든이었습니다. 그는 유부남이었지만 불타는 사랑을 막을 수 없었죠. 오드리는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그가 정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없다는 생각에 그를 떠납니다. 원래 똥차 가고 벤츠가 온다고 하던데 오드리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최악의 나쁜 남자를 만나고 말았으니까요. 바로 연극 무대에서 만난 미국 배우 멜 퍼러와 사귀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또 유부남 신분이었죠. 그런데 돈도 없고 배우 커리어도 한물간 멜 퍼러는 엄청난 바람둥이였고 성격이 강해서 톱스타 여배우였던 오드리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결국 3번째 와이프를 버리고 오드리를 4번째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당시에도 오드리가 이상한 결혼을 한다는 대중들의 우려의 소리가 컸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다른 거장 감독들이 제안한 캐스팅을 거절하고 남편인 멜 퍼러가 감독한 영화 녹색의 장원에 출연했지만 오드리 커리어 중 최초의 망작이었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를 사랑했지만 정작 멜 퍼러는 결혼 생활 와중에도 자신의 바람기와 부인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잦은 다툼을 했고 오드리가 첫 번째 임신 중 영화 촬영을 하다 낙마 사고를 당해 유산하자 결혼 생활 말년에는 헵번에게 폭력까지 휘둘렀다고 합니다. 오드리는 개차반 남편을 두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오드리는 우울증이 깊어집니다. 그렇게 14년 결혼 생활 끝에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오드리의 우울증을 치료해주며 지극정성으로 따라다닌 이탈리아 정신과 의사 안드레아 도티입니다. 그녀가 재혼 시 나이가 만 39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안드레아 도티는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파파라치에게 다른 여성과 있는 모습을 매번 들킵니다. 결국 오드리와 결혼한 지 13년 만에 그와 이혼합니다. 이혼 후 속세에 달관한 듯 오드리는 유니세프 대사로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활동 시기에 네덜란드 배우인 로버트 월더를 만나서 1993년 사망할 때까지 동거 생활을 지속합니다.
오드리는 1967년 영화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 이후 은퇴합니다. 인도주의적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죠. 1988년 그녀는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임명됩니다. 사실 유니세프와 일하는 것은 나치 치하에서의 아픔을 경험한 그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네덜란드에서 유엔 원조를 직접 받았고 그 빚을 갚고 싶다고 줄곧 이야기해 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의 오지 아이들을 돌보며 인생의 마지막 해를 보냈습니다. 1992년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소말리아와 케냐를 다닌 것이 그녀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정에서 위장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의사들은 여정을 취소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하죠. 오드리는 거절하고 유니세프 대사로 할 일을 다 한 다음 병원에 갑니다. 그해 10월 결국 결장에 암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시를 읊으며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결국 1993년 64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오드리는 대중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지만 두 아들 루카 도티와 숀 페러는 어머니의 물건, 옷과 보석, 대본, 의상 등을 누가 가질 것인지 재산 상속 싸움을 하며 끝까지 구설에 올랐습니다. 두 아들은 최근 2017년까지 소송으로 싸웠습니다. 오지의 아이들을 돌봤던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을 아들들에게 물려주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